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는 10월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문재인 조국 규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발적 집회였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동원된다든지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발적 집회를 이 정권이 동원된 집회인 것처럼 비판하고 그 지도부를 내란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로 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또 10월 9일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키워주는 제일 큰 공로자는 조국, 문재인, 이해찬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날 나왔는데 10월 9일에도 나오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서울대 광화문 집회 추진위는 어제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다시 한번 광화문에 나가려 합니다. 이번에 한글날입니다 라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예고를 했는데 9일 낮 12시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9일 낮 12시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입니다. 추진위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천절 집회에서 희망을 보았다. 동문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여 찾아왔고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었다. 개천절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민주당에서는 집회를 폄하하기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외친 양심의 목소리가 공허한 한 번의 소음으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이 내세우는 목소리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정 종교에 대한 치우침도 있었다. 아무래도 세대차도 느꼈다. 그런 점이 불편했다.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에는 같이 선웃음도 짓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하면서 그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다. 계속해서 그런 자리가 생길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도 발급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딸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 추진위의 글에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동문이다. 지금까지는 후원만 했는데 가족 대표로 참석하겠다. 정치에 무관심한 제가 후원까지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 70여 명은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진영 조국 사퇴 집회에 참석했는데 고려대, 연세대 전국 10여 개 대학과 촛불 연합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의견 차이로 광화문으로 나왔고 다른 분들은 또 대학로에서 따로 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서울대 학생들은 이것이 정의인가? 10월 3일입니다. 대답하라 문재인 문구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집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연합체로 구성된 이 집행부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역시 국민의 구성 비율대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도 아닌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학생이든지 딱 마음은 하나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게 통일된 구호입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오늘 이 조선일보 연재물 중에 하나인 최보식이 만난 사람의 광화문 보수 집회를 주도한 목사 전광훈 한기총 회장 등장했습니다. 이 지금 언론이 요사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 게이트를 계기로 해서 오랜만에 이 애국 운동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JTBC 빼고. 그러니까 이 좀처럼 이런 지면에 등장하기 어려운 정광훈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목이 현 정권 세력은 제정신 아니다.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한다. 정광훈 한기총 회장 이야기입니다. 나치 저항 본 회프 목사, 미친 자에게 운전대 못 맡긴다고 했다. 내게는 진리냐 아니냐, 자유민주주의의 사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다. 정광훈 하나만 죽이면 조용해진다며 지금껏 80차례 고발당했다. 언론들도 달려들어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왔지만 꿈쩍 안 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이 최보식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써줍니다. 기자는 질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이 대답하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뷰는 이 공방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으면 긴장감이 있고 매우 재밌습니다. 이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그는 63세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 정권 세력은 제정신 아닙니다. 어떡한들 날 죽여보려는 거지. 정광훈 하나만 죽이면 조용해진다는 거죠. 지금껏 80차례 고발당했어요.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빼면 다 무혐의입니다. 언론들도 달려들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왔지만 꿈쩍 안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전에 저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의 실탄을 막고 순교하실 분들,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은 모여달라는 신문 광고를 냈죠. 요즘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황당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진리냐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저는 다른 계산을 안 합니다. 최보식 기자는 그날 순국 결사대 머리띠를 두른 수백 명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이 함께 벌어졌지요. 여권에서는 이를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내란 선동으로 보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우리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말한 독일 나치 시절 본 회프 목사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청와대로 진입하겠다고 사전에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경비대에서는 시위대가 어떻게 나와도 막아낼 수 있다. 다만 분신 자살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지켜줬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구절은 시국 광고마다 들어가 이제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해졌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이 친숙해졌답니다. 최보식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친숙해진다는 말은 국민들의 여론에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구호가 됐다는 이야기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미친 자에게 조종실을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히틀러가 집권하자 모든 독일 교회가 그를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본 회프 목사가 나치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직자는 재앙이 터진 뒤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애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재앙을 막아주는 자라고 말했어요.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그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비밀 벙커에서 애인 에바 브라운과 숨진 채 발견되기 일주일 전이었지요. 본 회프가 목사님의 롤 모델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악과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동맹 와해, 경제실정, 안보위기 등으로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북한의 김정은을 불러와서 오직 선거에만 이기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넘어 전체주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집니다. 집회연단에서 문재인 저 X를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주사파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연설하더군요. 여기 X라는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X 아니고 직설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표기상 언론사 이 용어 순화 정책 때문에 X라고 한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시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지만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하는 성직자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욕 안 먹을 놈에게 욕하면 막말이지만 욕 먹을 놈에게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악에 대한 분노로 막말했습니다. 막말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왜 정치, 사회 문제에 개입하나라고 하지만 눈앞에서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까? 질문. 목사님은 좌파 세력과 맞서고 있지만 온건한 보수나 중도 쪽에서도 목사님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요. 너무 극단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광훈 목사.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악을 지목하면 반드시 공격당해요. 목사라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해야지요. 한 가지 비판이 없으면 한 가지 진리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의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손신도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진리가 있겠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성경의 선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같은 병끼리의 인터뷰가 아니라 공격적인 인터뷰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선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세상에 통용되는 도덕 기준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파렴치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본인에게 빤스 목사라는 낙인이 달라붙더군요. 정광훈. 주사파 언론이 나를 죽이기 위해 정반대로 꾸몄습니다. 15년 전 어떤 목사가 여집사와 불륜관계로 경찰 조사를 받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집사가 유혹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답니다. 그 일을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목사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설령 그렇다 해도 자기 잘못이라고 해야지 여집사에게 뒤집어 씌워 그런 놈은 목사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종들을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느냐. 갈릴레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눈알까지 빼준다고 했다. 우리 교회를 와보라. 내가 우리 신도들에게 빤스를 벗으라면 다 벗는다고 했는데 이 말의 앞뒤를 자르고 빤스 운운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정말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당초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했습니까? 정광훈. 경북 예천에서 상경하여 집안 어른인 전성천 박사 댁에 기숙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프린스턴과 예일대를 나온 목사로 이승만 정부의 공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기독교 방송 사장을 했고 빈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승만 공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기독교인 이승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를 공부하면서 제 진로를 신학대로 정했죠. 이분이 정광훈 목사가 연설을 할 때마다 이승만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우리는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앞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광화문에 이승만 동산이 서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동시에 테헤란로는 저것도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박정희로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 테헤란로를 박정희로라고 부르십시오. 박정희대로. 자꾸 부르면 이게 별명이 됩니다. 별명이 더 유명해지면은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 테헤란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박정희대로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명이 본명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 본인에 대해 정치 목사, 극우 성경 목사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광훈.
정치와 사회에 관여하면 정치 목사를로 매도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원래 교회는 정치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서양 역사는 교회 정치의 역사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제네바 시장이었고 신칼빈주의를 만든 목사 아브라함 카이퍼르는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어요. 현재 세계 76개 나라에 기독당이 있고 미국 상원에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정치 목사라는 말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아주 통쾌하게 받았습니다. 교회 가보면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자기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적이나 악과 공산당과 대결하지 않겠다는 그 비겁함을 이렇게 피해가는 수가 많습니다. 정치와 교회의 분리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어느 정당 편을 들지 말라는 이런 뜻이죠. 정당 편을. 목사가 나와서 어느 후보, 어느 정당, 어느 후보 찍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요. 정파적입니다. 정파적. 정치와 정파적은 다릅니다.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기독교 신도가 되는 순간부터 정치에 귀를 막아야 된다. 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념입니다. 정치를 뛰어넘는 이념. 공산주의로 살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살 거냐, 거짓으로 살 거냐, 진실로 살 거냐 하는 거기에서 기독교가 행동하는 걸 왜 정치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한다고 비판하는 꼴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대결하는데 기독교는 중립할 거냐, 침묵할 거냐, 선택하라 이거죠. 그 전까지 우파는 집회 조직이나 진행 능력에서 좌파에 비해 형편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회 개최 사실이 사전에 신문 광고와 유튜브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죠. 현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을 광화문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냈다고 봅니다. 마치 좌파 집회에서 돈과 조직을 맡았던 민노총의 역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잘했는데 사실은 가장 잘 조직된 게 대한민국에서는 교회죠. 교회. 이 단어선임이란 유명한 학생이 계셨는데 1983년에 이분과 인터뷰를 했더니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조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조직의 왕입니다. 공산당 조직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교회 조직이 한번 제대로 가동을 하면은 민노총은 게임이 안 됩니다. 바로 최보식 기자가 민노총과 교회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집회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비슷할지 모르나 그쪽은 노조 기득권과 좌파 이념으로 움직였다면 우리는 신앙과 애국심입니다. 아주 명답입니다. 민노총은 이기주의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애국심으로 움직인다. 이기주의와 애국심이다. 이번 이 인터뷰에서 최고의 명답입니다. 신문 광고와 행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기총의 자금이었습니까? 몇 달 전 한기총의 일부 임원에 의해 공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된 적 있었죠. 9시 방송 뉴스에서 제가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게는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경찰에서 이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해놓고 무혐의 나오면 뭘 합니까? 무혐의 결론은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문 광고와 집회 경비는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헌금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신도의 헌금이 얼마나 되기에 대규모 집회 경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11조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신도가 5,000명인데 이들이 10만 원씩 헌금하면 5억이 됩니다. 여기에다 내가 이끄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주로 돈이 나왔습니다. 교회 헌금을 시국 집회에 사용하는 걸 신도들이 용인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교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법조인이 돈 쓰는 것을 조심하라. 교회 정관을 정돈하라고 충고해 줬어요. 그래서 신도 개개인을 만나 정관 개정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내 헌금은 정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 어떤 용도로 쓰든 묻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목사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1인 독재이군요. 정광훈, 독재든 뭐든 정관을 그렇게 고쳐놓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헌금을 쓰겠다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내게 붙여주는 생활비는 매달 500만 원입니다. 최보식, 광화문 집회에서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다 주머니를 틀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죠. 대놓고 돈 내기를 한 것에 대해 비판도 꽤 있더군요. 정광훈, 이런 집회를 한번 하려면 20억, 40억 원이 듭니다. 우파는 경제적으로 좌파보다 낫지만 공동체를 위한 행사에 돈을 안 냅니다. 그날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행사 진행비의 10분의 1도 안 되었죠. 이번 광화문 집회 전에 지방 도시에서 순회 집회를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내 호주머니에 돈을 막 넣어줬어요. 나라 상황이나 뻔뻔한 조국 사태에 국민이 열받아 그랬겠죠. 그게 이번 광화문에서 대규모 인파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끝내면서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년 전 국정농단 촛불 시위의 구호는 이게 나라냐였지만 이번에는 이건 나라냐고가 보였다. 박근혜 정권을 극복하고 진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퇴행했다는 뜻이다. 참석자 연령대는 낮아졌고 특히 주부가 눈에 띄게 많았다. 주부들이 몰려 나온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구나. 7시간 가까이 집회 현장을 돌며 관찰한 내 결론이었다. 최소식이 만난 사람 정광훈 인터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10월 9일 광화문이 또 볼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